왜 어떤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가 않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 한번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케빈의 트라우마 치유와 마음 근육 만들기 가이드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트라우마라는 하나의 문제를 전혀 다른 세 개의 렌즈로 본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철학, 종교, 그리고 최신 뇌과학, 이 세 가지로요. 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걸 이제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해요. 그 지긋지긋한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재해석해서 당신의 힘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당신을 괴롭히는 그 기억이 사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와, 아군이라니 정말 파격적인 관점이네요. 그쵸. 오늘 그 지독한 기억의 정체가 과연 뭔지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슬픈 기억이 다 트라우마는 아닐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트라우마는 단순히 슬픈 기억이 아니고요. 핵심은 처리되지 못하고 고착된 경험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착된 경험이요? 네,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는 물론이고요. 장기간 지속된 정서적 학대나 상실 같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 뇌랑 몸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얼어붙는다. 그게 고착된다는 거랑 같은 의미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현재의 내가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트라우마는 과거의 감정과 감각이 현재를 그냥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침범한다. 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강제로 그때로 끌려간 것처럼요. 지금은 안전한데도 당시의 공포, 무력감, 심장박동까지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는 거죠. 와, 자료에서 이걸 아주 잘 표현했는데 내 몸 안에 살면서 내 편이 아닌 존재 같다고요. 내 안에 불청객이라니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이 불청객이 결국 일상을 방해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오래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아주 오래된 지혜,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를 먼저 들여다보는데요. 철학자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했나요? 철학, 특히 스토라 학파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다. 네. 예를 들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고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해석, 나의 판단이 나를 파괴한다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게 말이 쉽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한테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무책임한 조언하고는 다릅니다. 핵심은 통제권에 있어요. 통제권이요? 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는 지금의 내 마음은 오롯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즉, 고통의 열쇠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쥐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뭘 배웠나? 이 경험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을 때 비로소 치유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종교적인 접근은 또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기독교의 방식은 어떤가요? 기독교는 죄나 잘못을 회복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시작점이요? 네.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자신을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를 통해서 신에게 그 짐을 넘기고 용서받음으로써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과거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절이네요. 자료에 나온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방식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괴로운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걸 붙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곱씹는 게 아니고요. 네. 그걸 마치 외부에서 온 유혹처럼 여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의지적으로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생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기독교가 신과의 관계를 통해 과거를 끊어낸다면 불교의 접근법은 시선이 완전히 안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를 분리해서 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불교의 핵심은 무아,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무아? 이걸 트라우마에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과거에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나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있는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니까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이 다른 것처럼요. 내가 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에 덫에 빠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분리가 쉽게 될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상 같은 수행이 필요한 거고요. 핵심은 행위와 존재를 분리하는 거예요. 행위와 존재요. 네, 나는 끔찍한 행위를 했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끔찍한 것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꼬리표가 아님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향하게 할 때 비로소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는 마음의 영역,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 측면을 살펴봤네요. 철학과 종교가 수천 년간 의미 부여와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뇌과학을 통해 우리 하드웨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볼 차례네요. 네,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현대 트라우마 치료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우리 뇌에서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는 편도체가 극도로 활성화됩니다. 편도체,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이요? 네. 동시에 시간, 장소, 맥락을 정리하는 해마는 기능이 거의 마비돼 버려요. 아, 그래서 트라우마 기억은 보통의 기억이랑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기억은 언제, 어디서, 누가 같은 정보가 해마에 의해서 잘 정리돼서 서랍 속에 보관되잖아요. 네. 하지만 트라우마 기억은 그런 맥락 정보 없이 그냥 날것의 감정과 감각의 표편들로만 뇌 여기저기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소리, 냄새 같은 사소한 자극이 편도체를 딱 건드리면 맥락 파악 없이 곧바로 과거의 공포가 100%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지금이 2024년 서울이 아니라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 현장인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 뇌는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건가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은 안 하나요? 당연히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희망적인 부분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 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료에 따르면 뇌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낼 때마다 조금씩 편집을 해서 덜 위협적인 상태로 다시 저장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편집을 한다고요? 네, 뭐랄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의 초고를 계속해서 퇴고하면서 읽을 만한 수준으로 다듬는 과정이랑 비슷한 거죠. 와, 뇌가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걸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치유는 이 능력을 활용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뇌에 내장된 실수 감지 시스템이에요. 실수 감지 시스템이요? 네, 과거의 고통스러운 실수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 뒀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이, 저번에 거기 갔다가 큰일 났잖아. 가지 마. 하고 강력한 경고등을 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 트라우마 반응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철학적인 해석, 종교적인 해법, 그리고 뇌과학적인 메커니즘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자료의 저자인 케빈은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독특한 비유로 풀어낸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케빈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먼저 우리 몸의 기본 원칙인 에너지 절약 본능을 이해해야 해요. 에너지 절약이요? 네, 우리 뇌와 몸은 웬만하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잖아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트라우마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왜일까요? 그러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굳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자꾸 꺼내보는 걸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에너지 효율상 더 이득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게 결코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한 법칙이요? 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경고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고지도요? 네, 자료에서는 아주 직설적인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 588 같은 유흥가나 아프리카 사자굴처럼 위험한 곳을 지도에 표시해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그 끔찍한 기억은 우리에게 그곳은 위험하니 절대 다시는 가지 마라, 그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목숨 걸고 경고하는 나침반이자 자동 알림 정치라는 겁니다. 와. 즉 우리가 미치도록 지우고 싶어하는 그 기억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교한 생존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저도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고 알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건 그냥 고문 아니냐고요. 이 압도적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결론적으로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근력이요? 네. 시끄러운 경고음을 무시하거나 끄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경고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거죠. 아,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경비 시스템이 또 작동하는구나. 고맙다. 이 경고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는 기구를 들어 올리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통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평생 순탄하게만 산 사람은 근력이 없어서 흐물대는 사람과 같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요. 와, 이 경고지도는 생존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남성의 성적인 실수를 아주 흥미로운 예로 듭니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왔습니다. 네, 매일 생성되는 정자라는 그 통제하기 힘든 원초적인 생물학적 압박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평생 후회할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수의 기억이 강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시는 그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경고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 몸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생존 전략을 짜려는 시스템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를 과거라는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지하실의 위치를 알려줘서 다시는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설계라는 거네요. 네.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우려고 애쓰는 대신 그 경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기억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철학, 종교, 뇌과학이라는 여러 개의 선전 등으로 비춰봤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은 당신의 가장 아픈 기억이 사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혹독한 개인 코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왔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기억은 내 안에서 어떤 힘을 키워주려고 또다시 나를 찾아온 걸까 하고 말이죠.